그러니까 기 얘기를 주구장창 그렇게 했던 게 인간이 천지합기고 기와 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혈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시스템과 눈에 보이는 우리 해부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잖아, 팩트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계 정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삼초라는 게 있었고, 심포가 있었고, 임동맥이라는 게 있었고, 기경팔맥에 이 12경락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라. 기를 어떻게 우리 몸으로 사지로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 기의 소통 문제지, 그지? 기혈의 소통이 문제가 나와. 물론 뭐 여러 12경락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엑기스만 빼는 거야. 우리가 요가에서도 아사나 중에서 뭐 수백 가지 아사나가 있지만은 줄여서 쭉 중요하게 내놓으면 결국 한 15개 미만이야. 우리 음체도 마찬가지. 이 중요한 게 나는 뭐 잡다한 쪽을 다 커버를 하게 됐지. 중추신경선이 우리가 모세혈관까지 다 관여를 하게 되잖아. 중요한 걸 다뤄야지 뭐. 모세혈관 갖고 자꾸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결국 핵심을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경락도 가장 중요한 육장육부, 장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락선만 다루는 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형의 호흡과 공기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저장하고 증폭하고 혼종해서 심장의 오장의 생명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스템 장치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게 실핏줄처럼 뭐 동맥선이나 정맥선은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 뭐 여기도 뭐 경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단순히 이것만 혈관 쪽만 경락이 아니라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건 혈관에 눈에 보이는 장치가 없어도 이 안에 기라는 게 흐름이 흐르는 라인이 있다고. 그 경락은 단지 혈만 흐르는 쪽이 경락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인동맥선에도 여기 혈맥은 없지만 여기서 기가 3초에 4초에서 배꼽 밑에 단전에서 기가 끌어올라와서 중추에서 끌어서 여기서 팍 터져서 심폐에 훈증을 시켜서 심장을 추동시키는 역할을 하듯이 눈에는 안 보여. 이게 뭐 기가 이렇게 끌어올리는지 여기서 끓여서 증폭을 시키는지 여기서 기화가 돼서 훈증이 돼서 쓰임새가 있는지 해보말지 수증기처럼 이 12경락이라는 것도 육장육부와 관련된 12경락도 사실 척추처럼 들어가면 나와요. 이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겉으로 봐서 잘 모르죠. 사람마다 혈관도 틀리고 경락선 그 위치도 약간씩 차이가 다 있어. 그 혈이 뛰는 위치에 따라서도 맥이 잡히는 위치에 따라서도 혈의 허실과 몸의 한혈과 조습에 따라서 맥이 잡히는 게 다 틀리고 다 틀리다고 똑같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12경락선을 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거야.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시작해서 가슴에서 얼굴로 시작해서 다리로 시작해서 다리에서 다시 가슴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옆으로 왔다가 해서 전후 좌우 상하로 이런 랜선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걷고 뛰고 팔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몸을 굽히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게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다고. 단지 육장육부가 뭐 기능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몸을 쓸 수가 없다고.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고 쓰고 펌프하는 것들도 이런 경락 에너지선이 존재하고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연히 있는 거야.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의학적으로 이런 검증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가적으로 에너지선이 어디냐, 나디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리고 요가 생리학에서 이런 걸 밝혀내지는 않아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림만 해놨죠. 에너지 이쪽으로 중추선에서 뭐 차크라 중요한 에너지 센터 7센터가 있고 거기 중요한 나디가 있고 또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차크라에서 양갈래로 2개씩 뻗어나가는 중요한 나디선이 있다. 그 요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디는 몇 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디 몇 개 있어? 3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나갈 때 완전 날라리를 했던 거야. 그냥 날리고 맞아. 뭐 중요한 걸 가르쳐 줄 거야. 뭐 많은 걸 안 가르쳐 주더라도 그냥 중요한 건 좀 알아야 되거든. 응? 누가 지도자 과정할 때 나비가 가장 중요한 나비가 몇 개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모르죠. 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요가 할 때 그거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요가 아사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응? 그래 모르면 그냥 솔직히 이렇게 물어. 몇 개예요. 그냥 반성을 하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건 저기 잘못이 아니야. 알면 되니까 모르면 뭐 알려고 해야지. 자, 중요한 말이 14개. 요가에서 어떻게 매치가 되나? 한의학하고 한의학이 동양의학에서 보는 중요한 경락 몇 개? 14개. 12개 경락과 인동맥 합해서 14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해?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죠. 척추에 우리가 6.6번 다 연관이 돼 있지? 중추신경선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당연히 또 세븐 차크라에 양 사이드 양 옆으로 두 개의 나디선이 열려 있대. 그리고 27, 24 14개지. 그리고 또 직등하는 또 에너지가 있죠. 수승나 나디가 있죠. 장기와 연결된 차크라에서 양 사이드로 갈라진 나디선이 있고 또 콧구멍으로 좌우로 회전하면서 나선형으로 올라오는 이다 핑갈라 나디가 있죠. 바로 직등할 수 있는 수승나 나디가 있죠. 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초 나디, 뭐 브라마 나디가 있고 바지라 나디가 있고 치트리니 나디가 있고 하스타 지바 나디가 있고 간다라니 나디가 있고 쿠후 나디가 있고 샹키니 나디가 있고 아람부샤 나디가 있고 뭐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이다 핑갈라까지. 그러니까 수승나 이다 핑갈라까지 알지? 네. 요가에서 이런 나디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한의학에서는 콧구멍과 관련돼서 여기서 무슨 이다 핑갈라 헤어를 치면서 이런 나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는 것이야. 그리고 콧구멍 구조가 되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지? 구멍은 뚫어져 있어. 구멍은 딱 뚫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로 다 우리가 생명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신기하지 않아? 그게 왜? 외부의 자연의 우주의 지구의 대기의 육기의 모행 육기의 태양에너지 빛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피부로 받아들이고 숨구멍으로 콧구멍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걸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비대에너지, 육기에너지 이런 거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치로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그냥 홈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들어와서 이게 저장이 되고 증폭이 되고 활성화되고 훈중이 되고 따뜻하게 되고 퍼지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고. 말초신경까지 손끝까지. 그래서 손끝에 혈이 뜨뜻하다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응?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때? 손 차갑지? 손발이 차지? 근데 손 뜨뜻하지 그지? 요가를 지금까지 오래 했으니까 오래 썼으니까 그렇지. 내 나이에 이렇게 뭐 손발이 따뜻하고 이렇게 기가 넘치는 사람들 별로 없다. 비정상이지 이런 게 그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비정상. 그런데 이제 우리 기를 이제 어떻게 이게 관여가 되느냐 우리 몸에. 그래서 이제 거기 내가 교재 나눠준 거에서 이제 12경락 정도까지 보는 거. 12경락과 나중에 심포 3초 기경팔매 12경락 이거에 대한 개념을 12주 동안만 딱 잡으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요걸 이제 아사나와 대입을 해서 이제 몸을 여는 과정, 뭐 생리적 기능 변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치유요가 가는 방법들은 이게 숙지가 돼야 나중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수태원 폐경부터 이렇게 나갔냐라고 봐야 돼. 여기 뭐 경락선이 많이 있지도 않아서 아주 중요한 부위, 육장 육부와 관련된 12경락만 딱 배열을 해놨어. 그래서 수죽, 삼음, 삼양이라고 해놨어. 손으로 가는 음경락이 3개가 있고 양경락이 3개가 있고 그럼 6개잖아. 발로 가는 경락선이 3개가 있고
발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게 3개가 있고 발 바깥으로 가는 게 발끝으로 가는 게 3개 있고 몸 발끝에서 들어오는 게 경락이 있고 음경락, 양경락이 있다고. 손끝으로 가는 음경락이 3개 있고 손등을 통해서 가슴으로나 얼굴로 들어오는 게 양경락이 3개가 있고 그 따지고 보면 또 앞쪽 경락선이 4개가 있고 뒤쪽 선이 경락선이 4개가 있고 옆쪽 경락선이 3개가 있고 아시죠? 4개. 그지? 앞쪽, 뒤쪽, 옆쪽. 이 처음에 시작하는 수태형 폐경은 손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왔지. 시작은 폐경락부터 시작한다. 수태형 폐경. 왜? 폐가 기의 원초직이지. 폐는 기를 주관하잖아. 폐주기 하잖아. 폐주기. 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호흡을 해야지. 우리 기가 돌지. 당연히 수태형 폐경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어? 그래서 상징적으로 12경락의 출발점은 폐경부터 시작해. 근데 왜 손으로 가는 태음 경락이지? 그 태음은 뭐야? 좀 습기가 있는 거라고 했지. 태음. 그래서 태음인 체질들이 쪽이 강한데 빨아들이면서 습한 체질이다. 약간 촉촉한 체질. 그래서 폐는 건조한 거 싫어한다고 했어, 그지? 그래서 좀 촉촉한 기운을 좋아하는. 중하늘에서 시작해서 보면 있을 거야, 그지? 소상열로 해갖고 쭉 가는 수태음 폐경. 그래서 폐경락 이름이 수태음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가는 촉촉한 음의 성향이 강한 경락이다 해서 이름을 수태음 폐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야 지금 폐경락 이름을 왜 수태음 폐경이라고 막 말 의미를 잘 해석을 해보란 말이야. 나오잖아. 손, 숫자, 해, 태움, 경락. 근데 이 폐경락은 다음 경락은 두 번째 손가락에서 손등을 타고 양면경락이야. 손등 옆으로. 폐경락은 안쪽으로 가는데 양면경락은 옆으로 흐른다. 옆으로 해갖고 이게 얼굴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수태음 폐경에서 받아서 시작하는 경락. 표리관계. 둘이 뭐라고 그랬지? 표리관계? 다 표리관계의 경락 선들이야. 표리. 대장경하고 육부 쪽이지. 이거는 음경락이 들어가. 오장의 경락선은 음경락이지 다. 육부 쪽의 경락선은 양경락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장은 다 음경락이야. 봐봐. 수태음 폐경, 족태음 비경. 태음이지. 수소음, 심장경도 소음이지. 신경도 족소음이지. 심포도 수고름이지. 감경락도 수고름 음경락이지. 양경락들은 어때? 다 육부 쪽이지? 대장, 위장, 소장, 방광, 삼초, 담경은 양경락이 들어가. 일단 음양경락을 구분했을 때 오장 쪽, 육장 쪽은 음경락이고 육부 쪽은 양경락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육장과 육부를 표류관계로 엮어놨잖아. 따로 띄워놓고 보지 않는다고. 서양은 오장, 오부를 그냥 개별적인 장기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야. 잘라내고 수술하고 약쪽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야. 구조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근데 동양학은 기로 보기 때, 기전학으로 보기 때, 생리 기전학으로 보기 때 다 연결이 돼 있거든. 또 사실 수술을 안 한 게 아니라 옛날에 2000년 전에 수술을 다 해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 근데 대장에 문제가 있다고 대장 찍찍 잘라내고 폐에 있다고 찍찍 잘라내지 않는다고. 그 건강한 쪽을 회복을 시켜서 이렇게 표리관계가 있는 쪽을 엮어서 직접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칼을 댄다든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을 더 활성화시켜서 약한 쪽을 좀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쪽의 치료법을 직접 쓴다는 얘기지. 그 잘라낸다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잘라내고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하지. 그렇게 하는 순간 치명적인 언제 다시 재발되느냐? 생명 기능이 얼마나 단축이 돼서 빨리 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수술을 해갖고 될 것 같으면 하지. 옛날에 뭐 수술 못했어? 어마어마하게 했다니까. 그걸 다 한 결과에 이런 표리관계를 엮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육장 육부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지. 함께 공동체를 묶는 거지. 육장 육부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거야. 상하고 다. 내가 그랬지. 심장을 문제가 있다고 심장만 딱 잘라내면 되겠냐? 다 딸려 나온다고. 힘줄부터 해갖고 다 딸려 나온다고. 피도 딸려 나오고 다 딸려 나온다고. 응? 그래서 태형폐형에 끝나는 지점에서 왜 양경 나가고 연결이 되느냐? 요거는 표리 관계면서 조습 관계가 됐지. 요습한 거하고 건조하지. 양명은 따뜻해. 약간 건조한 게 양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양명이라는 걸 썼느냐? 양명은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따뜻할 양자가 밝을 명자잖아. 요 태음은 좀 약간 축축한 습 기운이 강한 경락선이고, 요 양명 경락은 따뜻하면서 약간 건조한 경락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장부 중에서 건조한 성분이 있어야 되는 장부가 어디냐면 대장이란 말이야. 왜? 대장에서 뭘 만들어? 뭘 만들어? 몰라, 변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변을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축축하게 이게 소화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습을 좀 짜내서 좀 건조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잖아. 적당히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축축하면 설사가 나오잖아. 너무 안 좋잖아. 그 습기를 좀 적당히 마지막에 대장에서 습기를 더 한 번 더 빨아들이는 상태에서 변으로 내보내야지 이게 건강한 거거든. 그래서 변 상태만 보면 아주 소화기 기능이 지금 잘 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장은 양면경에 들어가는 거야. 대장은 약간 건조해야 된다고, 따뜻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소장에서 소화되고 축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그걸 따뜻하게 건조를 좀 시켜서 변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장경은 양면경에 들어간다. 수양경 대장경에 들어간다고. 습, 건조, 조수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 그지? 밑에 양면경에서 끝났을 때 양면경에서 받는다고. 따뜻한 데서 받는 양면경에서 받아. 그러니까 수에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 가잖아. 그지? 위경이야. 조경명 위경. 그러니까 위장도 마찬가지. 위장이 너무 축축하거나 하면은 이 습한 거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막 부수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음식물 막 뭐 물하고 침하고 막 섞여갖고 막 들어오잖아. 이걸 이제 위산을 내려보내갖고 뭐 하려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특성상 습한 걸 싫어한다고. 대장이나 위장, 그러니까 건조한 성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경명, 그러니까 위경하고 대장은 이런 건조한, 따뜻하고 밝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조양명, 위경. 왜? 수양명 대장에서 받아서 얼굴에서 받아서 발로 가기 때문에 위장경은 발로 가고 발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조양명, 위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발끝에서 끝나서 그때 족태원 비경은 발끝에서 발 안쪽 사타구니 안쪽을 타고 허벅지 안쪽을 타고 사타구니 안쪽 타고 들어가서 가슴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지? 그 족태원 비경까지 요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쪽 경락선이라고 했지? 네. 앞쪽 경락선이 요게 1차 흐름 도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면 태음습토에 관련된 태음습토와 양명조금. 비장은 왜 습해야 돼요? 비죠? 네. 반대의 표를 가는 거죠. 네네. 음경락은 소위 말하면 장부는 오장이잖아. 비장은 오장이 들어요. 간신 비표신에서. 요거는 끌어들이는 저장하는 성분이 있거든. 음경락. 그래서 태음이 돼야 돼. 한쪽은 건조하면 한쪽은 좀 습해야 돼. 그러니까 비가 표리 관계가 되잖아. 비장의 기능에서 음식을 뭘 먹을 것이냐, 비통혈을 주관하게 되고 인슐린을 분비한다든지 뭐 글루코스를 한다든지 해서 음식 배분의 문제, 먹고 어떤 걸 먹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걸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태음이 되는 거거든. 오장은 다 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오장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인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기운, 공기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 또 음식을 섭생을 해서 혈로 채취된 영혈이나 연기나 위기, 이거를 오장의 골고루 기운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거기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됐거든. 그래서 음경락이 되는 거야.
근데 얼마만큼 빨아들이는 것들이 강하냐 그 장기의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태양은 굉장히 이렇게 좀 쫙 응축시키는 게 강하다. 소음군화, 소음군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소음군화거든. 소음심장, 심경이야. 소음심장경, 수소음 심장경. 가서 나서 또 손끝으로 가는 세 번째 손가락 가는 뭐 심경나. 심경에서 또 네 번째 손가락 또 태양소장경이 있지, 그지? 그 태양소장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소음과 태양과 같이 표리 관계를 해놨어, 그지? 소음은 소음군화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가장 이렇게 폭발력 있잖아. 양기의 그 활동성에 가장 강력한, 가장 폭발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 수소음 신경이 있고 족소음 신경이 있지. 생명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체질에서도 보면 심장 기능 쪽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 화기. 소양인이지, 그치? 소양인,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 전기, 이게 응축력, 저장력이 강한 사람들을 갖다가 족소음 신경, 신장, 모래 기능이지, 그치? 이쪽에 좀 이렇게 딱 응축하고 저장력이 강한 사람, 반대지. 심장하고 대대관계지, 심장하고. 그렇지만은 같은 소음이지과 이쪽 족소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력에서 직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부분이거든. 우리가 심정기가 돼도 살 수 없지만 심장의 그 전기 저장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는 거야. 전기가 소실돼 있을 때 심장의 저기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그랬어.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응? 근데 뭐 신장을 갖다가 뭐 떼어낸다든지 뭐 이런 뭐 두 개 하나 있지 부신 신장인데 뭐 하나 떼어내도 하나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력이 한 50% 이상 확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심장하고 소장하고 이렇게 필관계가 돼 있어. 이제 봐봐, 수소음 신경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수소음 심장에서 소장경으로 표리관계가 있어. 근데 왜 심장하고 소장하고 왜 표리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폐하고 대장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위장하고 비장하고 표리관계라고 하니까 좀 이해는 되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방광하고 신장도 붙어 있으니까 이해는 돼. 그리고 간하고 담도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아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요 세 개인데 이걸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조습이 관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열이 많은 거거든. 소음분화. 그 다음에 태양경은 태양 한수야. 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건 열이고 이건 한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열 쪽을 다루는 쪽이고 심장은 이쪽 소장이나 방광이나 이쪽은 한기. 반대적인 거하고 관련된 경락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숨을 마시고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에너지 유지하지만 거기 풍화성습 조화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열기를 다루는 선도 있어야,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선도 있어야 되고, 습기를 다루는 것도 있어야 되고, 건조한 거를 다루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열을 다루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한을 다루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름 심포나 이런 것처럼 쫙 빨아들이는, 훈증시키는 경락성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태양 한수라 해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저는 배수열자리가 우리가 뭐 쪽태양 방광열이라든지, 소장도 소화를 해서 어떻게? 바깥으로 우리가 배출을 하지? 소화를 시키는 쪽이야. 바깥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경락 쪽으로 해당이 되는 거지. 강력한 태양, 가장 강력한 양기질이니까 여기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거 그냥 음으로 하면 빨아들여야 되는 거고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 강력한 열로 소화를 해갖고 이걸 배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태양경 소장이 되는 거야. 그 족태양 관광경도 마찬가지. 우리 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머리 뒤로 해서 목 뒤로 해갖고 척추 등 뒤로 타고 꼬리뼈 있는 데까지 허벅지 뒤로 해서 발끝까지 쭉 내려가는데 경락선이 제일 많죠. 혈제가 제일 많은 산. 등 뒤쪽을 주관하는 쪽인데, 응? 소장경도 마찬가지잖아. 어깨 쪽으로 해갖고 이게 중요한 부분, 등 쪽 이쪽으로 해서 막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풀어져야 되는 부분. 소장경, 스탱 소장경, 중태형 관광경 같은 쪽이 요가에서 몸 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열어야 돼. 이게 닫혀있기 때문에 이런 경락선이 닫혀있기 때문에 아사나가 아주 안 되는 거야. 아주 활성화가 안 돼서. 열려 있어도 각성력이 아직 떨어져서. 아직 내가 아사나가 깊게 안 되는 거, 정글이 잘 깊게 한다는 거, 후굴이 잘 깊게 한다는 거, 다 연관이 돼 있어. 이 경락선이 활성화 팍 돼 있어 봐봐. 몸이 왜 안 걸리겠어? 안 그래?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체질에 따라서. 그 습성에 따라서 다 틀리고, 생활에 따라서 틀리고, 업식과 생활의 까르마에 따라서, 유전적, 또 체질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다.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다 각성되는 건 아니라고. 에너지 선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 각성력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열리는 시기도 똑같이 시작해도 조건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1년 만에 되는 사람 있고 3년에도 안 되는 사람 있고 10년에도 안 되는 사람 있고 요가라는 건 그래 아사나라는 거야 사실. 우리가 뭐 운동하고 또 다른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건 안에 에너지 선까지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선까지 각성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요가 아사나에서 얘기하는 모든 그런 동작들이 좀 활성화돼서 될 수 있는 거겠지. 에너지적으로만 보면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몸 하는 거 쟤는 어디가 좀 막혔구나 어디 있으니 아직 각성이 됐네 안 됐네 라고는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좋고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아사나를 보고 어느 장부 쪽이 취약해 있겠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옆구리 늘리는 게 잘 안 돼. 안 되는 애들이 감경락이나 감경락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지. 폐에 적체돼 있겠지. 피로물질, 나디에 오염물질이 쌓여서 나사나가 안 된다고 하잖아. 그 아사나를 수순나 나디를 각성시켜 나디에 오염물질이 제거가 돼. 불안화로 제거한 다음에 끊임없이 수련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일반인들 당연히 아사나 시키면서 옆구리 기울기 전혀 안 되면은 지금 간이 지금 굳어 있다든지 간에 이미 좀 피로도가 많이 와 있다든지 뭐 심각하겠지. 애들은 그냥 돼. 시켜도 돼. 잘 돼. 40대 넘어가면 30대도 벌써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또 제일 먼저 50대 가면 간의 피로가 오잖아. 그래서 노안이 오잖아. 쉬려. 다 안경 써야 돼. 책도 못 봐.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다는 아니지만 노화가 오는 시점이 우리 다음 건강에 적체됐으니까 뭐 배출이 잘 안 돼. 사람들 분노가 없죠. 쌓여 있으니까 그게 어디로 나와서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겠지. 화를 막 낼 수도 있고 짜증내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서 내. 그게 그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 기가 적체돼서 오는 거지. 뭐 심장 폐에서 에너지가 떨어져. 호흡도 떨어지니까 폐 기능도 떨어지면 당연히 심장 기능 떨어지겠지. 폐주기에서 이게 3초가 활성화가 돼야 인동맥이 활성화가 돼야 기를 충분히 흡입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고 증폭을 시킬 수 있고 폭발을 해서 혼종을 해서 이걸 뿌려줘야 우리 온몸에 사지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기병이 잘 돼야 되는데 당연히 기병이 안 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혈이 약해질 수 있고 혈압이 잘 떨어질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지. 당연히 소화 안 되는 게 왜 그래? 단순히 소화 기능만 안 좋아서 그럴까? 심주 혈맥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심장에 기가 좀 쫙쫙 빨아들여서 심장에서 팡팡팡 혈을 돌려야 이 소화도 잘 하지. 심장 기가 약해지는 게 폐경락부터 이게 쭉 해서 이렇게 소화도 안 돼. 심장 기능도 떨어지는 게 소화가 잘 될 턱이 없고 소화가 안 되다 보면 몸에 적체만 쌓이고
응? 다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경락선 이름이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표류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심장경하고 소장경을 왜 표류관계? 심장경이 떨어지면 당연히 심장에서 뭐 피를 팡팡팡 어디로 보내? 사지로도 보내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를 하는데도 보내지. 뭐 혈로만 소화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담에서 담즙도 나와야 되고 췌장에서 그것도 나와야 되고 해서 소화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간 기능 떨어지고 하는데 뭐 담즙은 잘 분비가 될 것이며 저장이 될 것이며 그지? 나오잖아. 근데도 맨날 소화제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소화제 인위적으로 다. 그걸 치료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해야지 어떻게 알겠어. 인위적으로 이렇게 약이 독한 약 들어가서 음식을 보조 역할을 하자 해주는 거지. 자체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약을 치는 거지. 약을 쳐서 인위적으로 음식을 부숙을 시킬 수 있게끔 보조 역할로 소화제를 먹는데 근데 음식만 그 부숙을 시켜버리겠어? 아니라고. 다른 기능 같은 역효과가 오는 거지. 응? 당연히. 전굴이 그냥 단지 전굴로만 보지 말라고. 배수로 역할을 한다. 등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태양. 열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막 지금 열이 날 때 그 바로 느낄 수 있어. 열이 난다든지 상기돼 있을 때 왜 전굴을 시켜? 그러면 싹 전굴을 시켜서 이 뒤쪽을 늘려주면서 빠져나가게끔 한다고. 열기를. 열기가 뒤쪽으로 빠져나간다고. 방광경 쪽으로. 족태양, 방광경, 담강경, 이런 양경경 이런 데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러고 나면 상기됐던 에너지가 열이 착 가라앉아. 영원해지면서. 그 열날 때 파스부터 나서 한 10분 만에 열이 쫙 좀 내려갈걸? 그리고 역상시켜버리면 뒤집어갖고 역상돼 위로 올라간 거잖아. 역상된 거잖아. 열이라는 게. 치고 올라온 거야. 기가. 상기된 거야. 그거 내리려면 간단하잖아. 뒤집으면 되지. 뒤집어서 머리속이 발끝 끌어올려서 반대로 하기시켜버리는 거야. 발끝으로 하기시켜버리는 거야. 열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했잖아. 머리 열 나고 머리 아픈데 개보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안 되니까. 그 세뇌돼 있으니까 그런 거 먹는 거지.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기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지. 부작용 없는 기를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거지. 역선된 거 반대로 확인시켜버리면 되지. 적체되어 있는 거 늘려서 소통시켜버리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몸에 통증이나 질병이 유발이 되는 거지. 내가 뻥치는 거 같아? 아니지? 이해가 되지?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요. 이쪽은 저번 시간에 뭐? 뒤쪽이라고 했지? 네. 수승신경에서 수탱소장경과 혈관계. 태양경이니까 받아서 수에서 족으로 받아서 족태양 방광경에서 혈관계 족소음 신장경으로 간다. 여기는 소음군화, 소음군화와 태양 한수, 그지? 태양 한수가 만나는. 여기는 위에는 태음 습토, 습한 토의 기운이 태음 습토, 땅이 건조해야 되나 촉촉해야 되나? 그렇지. 그래야 생명이 살 거 아니야. 건조한 땅이 마르고 한데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려고 하면 땅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이게 비가 좀 맞아서 땅을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줘야 죽어가던 식물도 생물들도 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폐가 건조하면 어떻게 천식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 재채기 나오고 감기 오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내 온도를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폐 건강에 중요한 거야. 너무 건조한 데 있으면 폐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물도 자주 마셔줘야 된다고. 물 자주 마셔줘야 되고 적당한 촉촉한 습도. 이제 조습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그냥 하늘은 가장 중요한 거고 뜨겁고 춥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만
거기에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적당한 조습이 중요하다고. 응? 거기에 또 적당한 거기에 밀도 압력과 이렇게 적당히 다 맞춰줘야 생명 활동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이 태음은 폐의 경락은 습한 기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해서 태음 습토라고 하고 대장경하고 위장경은 요거는 양명 따뜻하면서 밝은 건조, 양명 조금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 쎄는 약간 건조하잖아, 그지? 우리가 목화토금수에서 금은 새를 얘기하는 새금자. 새가 나오려고 하면 습한 데서는 안 나오지. 건조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뭉쳐져 딱하게 쓰는 거지. 그래서 폐 조금, 양명 조금을 갖고 있고 태양 한수, 소음분화와 태양 한수.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양한 육기와 우리가 공기와 육기와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인동맥과 기경팔맥과 십이경락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치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 경락선들도 6.6부도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습한 기운을 다루는 곳, 건조한 곳을 다루는 곳, 화기를 다루는 곳, 경락선, 그 다음에 찬기, 한기를 다루는 경락선, 그 다음에 딱 빨아들여서 저장을 하는 경락선. 여기 나오잖아요. 빨아들이는 저장은 수고름 심포경과 수소양 삼초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장기라고 했잖아요. 기의 생리학이야.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걸음이지만 수고름 심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족걸음, 간경락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음식의 영양분이지, 그지? 영양분. 영양을 저장하는 데지. 혈. 그래서 영양에서 혈을 채취해서 그래서 영기와 위기, 우리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추출하는. 그래서 이게 경락선 이름도 여러분 이게 왜 30호가 왜 수걸음이 되는지가 이해가 되겠지. 그 말뜻을 이해해야 되겠지. 손으로 가는 심포경락은 손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빨아들이는 그런 경락선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수걸음 심포, 모음 심포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 수수양 3초는 태양 한수 경락이지, 수양 경락이. 그래서 가장 소위 말하면 우리가 3초 경락에서는 상화시키는 쪽에 하는 거예요. 상화, 수소양, 소양, 상화라고 해. 상화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3초 경락은 에너지를 이렇게 쭉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고름은 수소양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지. 그래서 3초에서 증폭된 그 기적 에너지를 수고름 심포에서 수렴을 하는 거야. 응? 수렴을 해서 심장을 덮어서 그 기후 훈증을 시켜서 심장에서 심장을 추동시켜서 혈을 우리 사지로 뿌려준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의 관계가 일단 돼 있는 거야. 내가 심포 3초에 대한 거는 또 좀 더 다시 얘기를 할게. 그 여기서 받아서 걸음경락은 걸음풍목이라고 하지. 걸음풍목이다. 걸음풍목은 뭐야? 왜 풍목이나 했냐면 목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목이 간경락이지. 간은 풍에 해당이 된다. 풍. 우리가 육기에서 풍한 서습 조화해서 이 걸음은 풍에 시작된다. 생기 딱 시작되는 해서 이 걸음 풍목에 들어간다. 그리고 양경락은 소양 상화라는 얘기는 위로 화기를 양기를 딱 폭발시켜주는 것들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3초 수상 3초경과
족소양 담경락.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걸음에서의 빨아들였던 이런 에너지에서 어떤 또 서로 상부 상수시켜주는 기를 증폭시켜주는 에너지, 또 걸음 경락에서 응축돼 있거나 억압돼 있거나 이렇게 탁한 기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족수양 담경을 통해서 배출을 해줍니다. 양경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경락에서 저장돼 있던 거에서 반대 양경락에서 배출을 해주는 부분. 서로 그래서 표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은 저장을 하는 거야. 양은 발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장 욕부에서 육장은 거의 다 기를 빨아들여서 잘 활용을 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부분이야. 그 양경락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들을 쓰고 나머지를 소화를 한다든지 뭐 탁기를 배출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장 욕부에서도 음양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경락에서 끝나면 간에서 다시 수태한 폐혈을 이어간다. 그래서 요쪽 걸음에서부터 소양상황, 걸음 풍목에서 소양상황은 옆쪽이라고 했지. 옆쪽, 옆에 다리도 옆쪽, 옆구리 갈비뼈 사이 측면 쪽, 측면 경락. 그러니까 뭐 내 외전근 쪽이 내가 좀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럼 뭐 족수양 담경락이라든지 이런 쪽, 뭐 이런 쪽이 아직 좀 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요가 아사나도 보면은 여기 경락선도 앞쪽, 뒤쪽, 옆쪽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에너지선을 여는데 아사나 시퀀스를 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쪽, 뒤쪽, 옆쪽 다 골고루 잘 연결해서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아사나 시퀀스를 짜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 이 중요한 부분. 이게 뭐 12경락선이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12경락의 길을 주체, 12경락의 주체, 길을 주관하고 주체하는 거는 또 어디냐? 폐야 당연히 이제 이제 폐를 길을 주관하지만 우리가 길을 활용하고 증폭시키고 하는 건 어디서 하냐? 임동맥, 정중선 앞뒤로 임동맥. 폐 주기하지만 폐를 주관하지만 폐를 저장하는 것은 하초 밑에 단전. 콧구멍으로 우리가 호흡이 들어와 폐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산화탄소, 산소 보존이 막 폐포 교환만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생명에너지, 육기에너지, 비스에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음식물의 습성을 통한 영양에너지 쓰고 남은 에너지는 단전해서 저장이 돼서 하초야. 배꼽 밑에 하초에서 저장이 돼서 중초에서 여기서 활성화돼서 상초에서 여기서 분중이 돼서 심장을 부동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야. 끊임없이 계속 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 게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그만큼 또 에너지가 증폭이 돼야 되겠지. 이게 심포 3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론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있잖아. 그 냄비 3초 냄비론이라는 게 있지. 이게 똑같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고 거의 똑같다고. 이게 냄비야. 그 여기 물이 차 있겠지 여기. 그 여기 뭐 라면 하나 집어넣겠지 라면. 라면을 끓여야 돼. 라면을 끓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열을 가야 되겠지. 가스를 이제 열을 닦아야 돼. 여기 외부에서 뭐가 가열을 해야 돼? 열만 가야면 되나? 외부에서 뭐가 가야지? 공기. 그렇지. 공기. 이 기가 이게 작동이 안 하면 불도 이게 꺼지잖아. 이게 뭐 불 산소 없는데 불이
그래서 우리가 불 잘 떼나다 보면 이게 너무 꽉 집어져 기가 통하도록 산소와 공기 딱 들어가도록 쫙 이렇게 들어주면 죽어가는 것도 확 타올라져가. 공기가 막히면 불도 꺼져. 공기 기껏 가져야 돼. 밑에 열을 주지만 이 열의 에너지 뭐 근본은 뭐 가스나 아니 가스나 뭐 이거는 나중에 이게 근본적인 뭐야 전기, 그지 파워, 빛의 에너지야 모든 게 다. 이 빛, 응? 빛의 에너지 근본이야. 이 빛과 열을 가해잖아. 열은 뭐 궁극적으로 다 태양 에너지. 응? 뭐 석유, 뭐 가스 이런 것들 결국 따지고 보면 다 근본은 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다 얼어버린다고. 얼어버려갖고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가 없다고. 태양의 빛이 가능해야 돼. 여기 하초야. 하초에서 빛과 열을 통해서 에너지야. 끓여. 그럼 여기서 이제 뽀글뽀글 끓겠지, 그지? 열이 가해지니까 이게 뽀글뽀글 막 끓겠지, 그지? 이거 말하면 우리가 3초로 봤을 때 여기가 상초로 볼 수 있고 여기 중초로 볼 수 있고 여기 하초로 볼 수 있겠지. 상중하. 3초는 상초, 중초, 하초 보겠지. 그 상초에서 보면 여기 상초 라인을 보면 우리가 폐, 심장을 보겠지. 이 중초에는 보면 비장, 간을 보겠지. 여기 심장, 그지? 하초, 생명력, 원초. 그래서 뽀글뽀글 끓여. 뽀글뽀글 끓다가 우리 팔팔팔 막 끓어. 팔팔팔 막 끓으면 여기 뭐가 발생해? 수증기. 수증기. 수증기는 뭐? 이게 수증기가 무슨 말이야? 물에서 증발한 기운이잖아. 그치? 열을 가했을 때, 에너지를 가했을 때. 쫙 끓여. 근데 여기 만약에 뚜껑이 없어. 그냥. 뚜껑에 구멍이 없어. 뚜껑 구멍도 없이 덮어놓고 막 끓이면 어떻게 돼? 뚜껑 날아가겠지? 폭발하겠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콧구멍 왜 뚫어놨어, 그지? 콧구멍을 우리가 순간 들이마시는데 열기도 바깥으로 내가지 내쉬는 거예요, 그지? 훈중되어 있는 거 계속 납다 봐요. 가슴 팩 터져. 마시는 호흡은 찬 공기가 들고 이렇게 들고 내쉬는 공기가 따뜻한 게 나가죠. 우리가 겨울에 거울에가 되고 하면 수증기가 쫙 해서 통에 딱 끼지. 따뜻하게 대표진 기운 수증기. 이 하초에서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를 끓여서 중초에 끓이는 중초. 상초에서 훈중이 되는 거지. 유장, 유두선 사이에서 단중에서 기의 바다에서 훈중되어 있는 기운이 따뜻하게 데펴져서 폐가 심장을 덮고 있잖아. 심포막이 덮고 있잖아. 그 심포막을 통해서 기가 전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야. 영양분이 미토콘드리아가 해서 포도당 영양분에서 근육이 지가 자발적인 근육 운동에서 뛰는 게 아니고 그 기가 훈중된 증폭된 기가 훈중된 있는 기로 인해서 심장이 끊임없이 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콧구멍이 없으면 폭발한다고. 36.5도를 유지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콧구멍이 없으면 열이 계속 폭발이 주는 거야. 열이 지나치게 이상으로 높이 올라가면 위험한 거야. 인간이 그렇게 취약하다고. 뭐 36.5도에서 한 3도 이상만 넘어가도 막 고열이 시달리고 혼상태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그럴 때 어떻게 빨리 이게 하기를 시켜줘야 되겠지. 열기를 빼준다든지 이런 작용을 해줘야 되겠지. 응? 근데 여기다 콧구멍 하나, 냄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냄비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어. 요즘 애지간한 것들은 좋은 것들은 보면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어갖고 이렇게 좀 놓고서는 이렇게 해도 냄비 뚜껑 날아가지가 않아. 그치? 잠깐 베란다 나가서 있어도 팔팔팔 막 끓여 있어도 이게 수증기 이제 방울들 밑으로 떨어지거든. 응? 떨어진다고. 밑으로 하기 되게끔 만들어놨어. 구멍을 뚫는 이유가 하기를 시켜놓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라면 끓여봐봐. 냄비 뚜껑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지가 알아서 이게 하기를 시켜준다고. 수증기 이게 조금 더 방울방울 맺혔던 거 밑에 떨어진다고. 근데 이 없는 거 팍 폭발해 푼다고. 이 우리가 하나의 음식물을 끓이는 데서 또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이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비유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폐심장을 우리가 3초로 봤을 때 이게 훈중되잖아. 심장에서 열이 나서 하트 제끼잖아요. 그래서 소음군화잖아. 소음군화. 어? 응? 심보라고도 하죠. 심보. 그 심보가 고약하다. 심보가 고약하다는 것은 마음 씀씀이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안 좋은 사람이 태초적으로 애초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기가 삐딱한 기가 적체되어 있는 사람들. 나만 태코지라고 하면서 그렇죠. 나만 태코지하고 되게 좀 삐딱하게 뭐 3초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똑바로 하면 될 텐데. 응? 그 사람들이 기가 잘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냐고. 안 그렇다고. 그런 사람 변화시킬 수 있겠지. 기만 소통 잘 시켜버리면 변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유 저 천성으로 못 변해 안 변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게 요가에서 우리가 하는 이 3초 기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앞뒤로 몸 정중선, 인맥, 동맥이 활성화되게 된다. 거기도 보면 기경팔맥 쪽에 보면 있어. 맨 뒤에 12경락 끝나고 팔맥 중에 중요한 부분 임동맥은 14이맥이 플러스 시켜서 14경맥이 포함된다. 나머지 경락선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임동맥이 기를 활용할 기의 주체다. 이 가운데 정중선이 여기가 막혀 있으면, 여기가 3초 라인이잖아 우리가 3초 뒤쪽 척추 뒤쪽으로 해서 중추 신경선부터 다 에너지선이 다 있지. 중요한 나비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닫혀 있거나 굳어 있거나 적체가 돼 있으면 기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지. 당연히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육장육부의 기능도 떨어질 것이고, 기 주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뭐 인동맥이나 아니면 뭐 12경락선에서 원활하게 우리가 탁기를 배출하고 쓰고 나머지 에너지 사기 이런 거 배출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위기 기능들이 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가에서 가장 핵심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아사나에서 중심 해법이 보면 임동맥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척추정렬하면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이 임동맥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적 작용, 기적 생략적 작용, 의식적 작용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눈에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눈으로 봐서는 저 사람 요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 난 보면 알아. 그럼 기 이렇게 가고요? 그냥 보면 모르지. 딱 보고 마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5분만 딱 이렇게 딱. 에너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경팔맥에 있는 몇 군데 얘기해봐. 인맥, 동맥 빼고 팔맥이 있어. 12경락과 기경팔맥의 팔맥. 왜 기경팔맥? 기한 경락의 맥이다 해서 기경팔맥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에 가장 큰 맥을 잡고 있는 기한 경맥이다 해서 기경팔맥이에요. 그래서 임동맥은 몸의 정중선에 있지. 정중선에 있는데 거기서 임동맥이 있고 대맥이 있다 했지. 신간동이 명문 쪽으로 해서 허리, 몸의 중심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배꼽으로 해서 척추, 유추선부 대맥이 큰 맥이 있고, 그 다음에 척추 뒤쪽 동맥 라인에
양유맥이 있고 양유맥이 있고 양교맥이 있다고 했고 인맥 쪽에 음유맥이 있고 음교맥이 있다고 했고 그럼 둘, 넷, 다섯 개 있지. 하나 뭐 있어요 그럼 이제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잖아. 인맥, 동맥, 대맥, 양유맥, 양교맥, 음유맥, 음교맥. 하나 빨리 얘기해봐. 하나, 둘. 공부를 안 했지. 모르지. 응? 충맥. 충맥 어디? 맨 밑에 생식기 쪽에. 충문혈이라고 있지. 사타구니 이쪽 안쪽에 생식기 쪽에. 응? 충맥, 대맥, 동맥, 인맥, 양유맥, 양교맥, 음유맥, 음교맥. 그래서 기경팔맥. 이게 뭘까? 그 중에서 임동맥이 기의 주체다. 어? 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증폭할 수 있고, 훈종시킬 수 있고, 그지?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반인들도 임동맥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걸? 요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 임동맥이 도대체가 뭐야? 인맥은 요 앞쪽 선이야, 정중선. 네. 저장할 수 있는 그 인맥은 소위 말하는 음기 성향이 강한 쪽이고 양맥은 이 대맥 쪽은 임동맥, 동맥 쪽은 양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인맥 쪽은 음기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쪽에 하단전이 있기 때문에 단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가 충만해 있어야 인맥이 활성화되면서 3초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기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3초 기능이 활성화되겠어? 그 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동맥이 활성화돼야 되겠지. 활성화된 인동맥을 통해서 기가 단전에 축전이 돼야 되는 거야. 축전. 우리가 쓰고 남은 에너지가 축전이 되겠지. 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 기본 지금 생존하고 살아가는데도 사지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저장 능력은 고사하고 그냥 일상에 할 수 있는 에너지도 거의 없는 거의 소실되는 거야. 고갈되는 거야. 애들 봐봐. 하루 종일 나한테 돌아다녀서 지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어른들 대봐봐 조금만 더 아이고 힘들다 조금 힘든 것도 벌써 힘들어요. 빨리 누우려고 하고 빨리 이제 갈 때가 되고 그게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기를 좀 더 증폭을 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겠어 없겠어 인위적으로? 있어요. 있지. 그래서 인간만이 그런 기적 증폭행위 활성화 행위를 하고 있지. 동물들은 그냥 뭐 본능대로만 살아 떨어지면서 하고 하지. 호흡을 조절하기를 하나? 뭐 호흡을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지? 운동을 하기를 하나? 동물들이 운동을 하나? 뭐 호흡 조절을 하기를 하나? 그래서 인간한테 그 신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스스로 사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인간한테는. 고민하고, 그러니까 본능에 만족하지를 않아. 사유하고 분석하고 뭔가 이렇게 욕망, 끊임없이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 욕망 이런 게 있어. 조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 되게 강인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의식적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는 거야. 조작도 하고 변화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가가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냥 단순한 행위 같지만 얼마나 우리 인체의 가장 중심, 핵심의 기반을 닦는 행위라는 걸 알겠지. 근데 이런 걸 하는데 그냥 운동성으로 가볍게 체조하듯이 에어로빅 하듯이 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지를 한다. 중요한 데서 에너지 프라임을 각성시킨다 할 때 우리가 이 하나의 경락선이 12경락선이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50바퀴를 순행을 하면서 우리가 몸이 활성화되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기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를 수 있다. 뭐 하나 편차를 만들어 그냥 에버리지를 해놓은 거지 뭐 다 검사를 해봤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야.
그냥 보통 그냥 이 정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차크라가 활성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에너지가 열렸을 때, 명상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할 때, 차크라에 집중했을 때, 빨주노초 파나운바의 세븐 차크라가 어떤 형태로 눈에 보이느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느냐, 어떤 에너지선이 어떤 형태로 작동이 돼서 각성이 돼서 보이느냐,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다 틀리다고. 어떤 사람 내가 아나타 차크라를 가슴 열릴 때는 뭐 어떻고 어쩌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건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가 열릴 때 느껴지는 그런 현상에 불과하다고. 각기 다 틀려. 아까 얘기했지? 우린 체질도 틀리고 혈질도 틀리고 기질도 틀리고 다 틀리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까르마도 다 틀리다. 감정의 까르마도 틀리다. 어떤 사람은 차크라가 상위 차크라가 각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가 각성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부터 각성되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서부터 복부에서부터 각성되는 사람 여기서부터 각성되는 사람 여기서부터 각성되는 사람 여기서 다 틀리다. 순서가 틀리다. 꼭 여기서부터 각성돼서 밑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다. 뒤바뀔 수도 있고 역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에서도 갈 수도 있고 기도 마찬가지야. 간신 비폐신에서 꼭 기가 간에서 꼭 심장을 거쳐서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비장으로 갈 수도 있고 비장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비장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폐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꼭 순서가 간신 비폐신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대로도 돌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다고. 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외부의 육계의 영향에 의해서 거기 밀도, 습도, 뭐 압력,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정치적 작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모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려. 모두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요가하는 것도 그렇잖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면 안 된다고. 시퀀스도 고정화시킨 상태에서 맨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도 갔다가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 에너지 작용이 되는 지점은 어디? 이순으로 갈 것이냐 역으로 갈 것이냐 수평으로 갈 것이냐 맨날 수평으로 가다 한번 좀 뒤집어서 한번 역상시켜서 한번 갈 것이냐 마무리를 잘하는 거야. 기의 흐름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 상태로 평온한 상태로 에너지가 깨어난 상태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치?